안녕하세요. 어찌 보면 부끄럽고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가정사지만 익명의 채널이니만큼 제 살아온 얘기 솔직하게 한번 말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11년 된 30대 후반 두 아이의 엄마예요. 최근까지 직장을 다녔지만 둘째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지금은 잠시 일은 쉬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연 끊고 사는 시어머니가 엄청 못되게 하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둘의 막내로 딸 하나가 있는데 제 남편은 차남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맘 가는 자식이나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기 마련이라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대놓고 장난만 우선적으로 챙기는 분이셨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많이 상처받고 자랐다며 제게 들려준 얘기들도 많은데요. 결국 지금에 와서는 시어머니를 포함해 시댁 식구들은 아주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간간히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 어릴 적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것도 많아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도시락 싸준 적 한 번도 없어. 중학생이 도시락을 싸봐야 얼마나 잘 싸겠어. 동네 김밥집에서 대충 사서 간 적도 있고 다른 애들 도시락 보면 막 정성이 가득한 거 있잖아. 난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엄마가 김밥 한 번 싸준 적이 없다고? 그럼 초등학교 때 소풍이나 운동회는?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 그냥 사가지고 다녔어. 운동회 때 우리 엄마 본 적이 있었던가? 형 할 때는 갔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네. 남편의 말이 너무 짠해서 가끔 직장에 도시락 싸가지고 갈 때면 정성을 다해 싸줍니다. 그럼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사랑받는 느낌이라면서요. 저는 당연한 듯 받아왔던 부모님 사랑인데 제 남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게 참 안쓰러웠죠. 저희 친정은 딸만 둘인데 많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모님이 사이가 좋은 편인데다 장녀인 저와 제 동생 끔찍하게 아끼며 길러주셨거든요. 그런데 남편 살아온 얘기를 듣다 보면 시어머니가 정말 친엄마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일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남편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차이 나는 형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큰 아주버님을 남편 대신하듯 의지하는 건 물론 장남이 잘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셨다 합니다. 뒷바라지라는 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장남 뒷바라지를 그 집의 다른 형제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착한 제 남편은 결혼 전부터 반항도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형을 위해 희생한 것이 많았다고 해요. 남편이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했을 때가 27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버는 돈은 용돈 빼고 어머니에게 다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걸 저 만나고 결혼할 때까지 자그마치 6년을 했다고 해요. 그때 형은 30대 초반이었는데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무슨 되지도 않은 사업병이 들어서 집안 돈을 그렇게 갖다 썼다고 합니다. 결국은 결혼할 때까지 돈도 못 모으고 돈이란 돈은 형 밑으로 다 꼬라박기만 했는데 착한 우리 남편은 싫은 소리 한 번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형이 착한 것도 아니었어요. 꼴에 형이랍시고 툭하면 동생 군기 잡고 때린 적이 많았답니다. 성인 되고 나서는 담배값이며 술값이며 동생한테 뜯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푼돈 빌려가는 게 버릇이 되면서 나중에는 목돈도 서슴없이 막 빌려가곤 했답니다. 그런데도 착한 남편은 형한테 반항 한 번 안 했다고 하네요. 딱 한 번 저랑 연애할 때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는 돈을 좀 줄이겠다 한 적은 있었대요. 엄마, 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30인데 돈도 모아야 하고 장가갈 준비도 하고 싶어요. 이 여자 놓치면 다른 여자 만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데 이것저것 조건 따지는 거 없이 저를 많이 생각해줘요. 그래서 저도 월급을 좀 모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남편을 혼냈다고 합니다. 지금 여자 만나 돈 쓰겠다고 엄마한테 돈을 안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네 돈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니고 너 장가갈 때는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모아주겠니? 네 형이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 네가 먼저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가 만난다는 여자 어떤지 몰라도 네 입에서 돈 얘기 먼저 나오는 거 보니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제대로 되네? 맞아? 엄마,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착하고요. 아무튼 네 형 장가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 너 먼저 결혼은 못 시킨다. 네 형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줘야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월급은 엄마한테 가져와. 어머니는 보지도 않은 저를 그때부터 안 좋아하셨어요. 이유를 생각해보자니 아마도 집에 돈을 가져오는 남편을 제가 꼬드겨서 돈을 못 갖다 주게 했다고 추측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몰랐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한 다음에도 남편은 자기 집 생활비를 대고 심지어 형이 대출이 안 나오니 대출도 3천만 원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갚는 사람은 형이 아닌 우리 남편이었고요. 결혼할 때까지 남편은 대출을 대출대로 갚고 월급은 시모에게 다 뺏기고 궁핍하게 생활했어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남편은 저한테 데이트하면서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은정아, 다른 사람들처럼 비싼 선물 한번 못 해주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너한테 미안한 거 다 갚을게. 무슨 그런 말을 해. 미안한 게 어디 있어? 그런 선물 나는 필요 없어. 지금은 데이트 비용도 아껴서 열심히 모으자. 이 나이에 차도 하나 없고 너 정도면 다른 좋은 남자 줄을 설 텐데 괜히 나 만나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그거 알면 나중에 결혼해서 잘하면 되지. 나는 지금 돈 없는 건 괜찮아. 나중에 나이 들어 돈 없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난 쓸데없이 겉멋만 든 사람보다 오빠처럼 착실한 사람이 훨씬 좋아.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이가 좋습니다. 일단은 남편 성품이 온화하고 급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화는 제가 더 잘 내는 편인데 이제껏 11년을 살면서 저한테 큰 소리로 화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귀는 동안 대충 남편 집안 사정은 듣긴 했어요. 겨우 마련해 아직도 대출금을 갖고 있다는 24평 아파트에 네 가족이 산다는 것과 아직 장가 못 간 형이 있다는 것, 남편보다 2살 밑으로 간호사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번 돈을 거의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있다는 것도요. 실상 집안의 가장은 형이 아니라 우리 남편인 셈이었죠. 결혼 전에는 미혼인 자식들 월급 관리를 해주는 부모가 간혹 있으니 그때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어서 뒤통수 단단히 맞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결혼은 어쨌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부부 결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이 30에 저 만나서 연애하는 3년 동안 다행히 형이 장가를 가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장가 가겠다고 하니 시모가 펄펄 뛰며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반대에도 결혼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고요. 저는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어요. 본가가 포항인데 제가 그만 갑작스레 임신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친정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인사드려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은정이 책임지겠습니다. 원, 이 사람아, 자네 성실하고 착한 거야 알지만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사고를 치면 어쩌냔 말이야. 우리 딸이 나이도 어린데 너무 가엾잖아. 자네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드려야죠. 장인어른께 먼저 허락받으려고 왔습니다. 급하게 결혼해야 하니 다른 절차는 간소하게 하고 일단 식부터 올리는 걸로 자네 어머니께 말씀 잘 드려봐. 점점 배불러 오면 움직이기도 힘들 테니 말이야. 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결혼 준비해야죠. 근데 제가 사정상 돈이 많이 없어서 죄송하네요. 은정이한테 정말 미안하고 어른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대충 사정은 들었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일단 결혼 준비부터 하게. 부끄럽지만 결혼식 하기도 전에 소중한 아기 천사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아무 준비 없이 덜컥 애부터 가져버린 우리를 답답해 하셨지만 그래도 얼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아이 들어선 걸 말했는데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생긴 아기이니 인사드리면 마음을 돌리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하러 갔지만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애를 가졌다고? 내가 니들 얼굴 안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오라 그런 거야. 너 남의 집 아들 꼬셔서 덜컥 임신해서 발목 잡으려고 한 거니?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 내 아들 혼사는 내가 청하려고 했는데 니들 맘대로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니 이렇게 사고를 쳐? 그래도 인사드려 온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왜 그런 모진 말씀을 하세요? 아이도 생겼는데 제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신호야, 내가 너 이렇게 키웠니? 네 가족은 나 몰라라고 날름 여자한테 놀러가서
애 가졌다는 말에 발목이나 잡히고 말이야. 나는 너희 만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해. 이 애도 인정 못한다. 적어도 3년은 더 있다가 결혼시킬 생각이었는데 엄마 생각은 안중에도 없지 너는. 너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면 엄마는 생활이 너무 막막하잖아. 그렇다고 힘든 네 형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는 거야. 어머니는 생각보다 강경하게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너무 심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저도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고요. 반대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단 하나였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거요. 남편은 착해 빠져서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허락을 받으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도 결혼했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이제까지 월급 다 갖다 바치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다고요. 처가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저도 너무 염치가 없는데 우리 쪽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뱃속의 아이랑 이 사람 제가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 끝까지 엄마 말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럼 아이를 지우면 되지 않니? 아직 초기 아니냐? 그럼 혹 하나 떼어내는 것처럼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어.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하니 애를 당장 지우고 와라. 애까지 지우려는 말을 들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그때는 못 참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생긴 생명인데 작다고 어째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아기 못 지워요. 어머니 허락 안 해주시면 우리끼리 혼인신고하고만 살겠습니다. 태어날 아기 호적에는 올려줘야 하니까요. 뭐? 이런 대바라진 년. 너 옛날 같았으면 네 친정부모한테 머리 다 잘리고 쫓겨났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혼전 입신 좋게 보는 사람 없다. 그런 말까지 듣고 나자 남편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느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집 나갈 겁니다. 이 집 대릴 사이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고요.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엄마랑 얼굴 보고 살 생각하지 말어.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자기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더니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려고 예비시댁에 인사 간 게 아니었는데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자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부모님께는 도저히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남편과 그때부터 제 오피스텔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했고요. 결혼도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버렸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어머니 끝까지 설득해서 양가 부모님 인사는 하고 결혼하고 싶어. 내가 우리 엄마 성격 잘 아는데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든 마음 쉽게 돌리실 분이 아니야. 나중에 아기 낳으면 그때는 받아들이시겠지. 은정이 너만 괜찮다면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너랑 아기 고생시키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나 믿어줄 수 있지? 남들처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절차를 밟고 결혼하는 건 진작에 날아간 일이었고 최대한 우리 상황에 맞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된 거고요. 친정 부모님은 혼인신고부터 덜컥 해버리는 걸 이해하시면서도 한편으론 딸이 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차린 걸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애까지 있어서 결혼하겠다는 자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시어머니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니? 뭐 애를 지워? 자기네 집 자손 가진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라니?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 너만 애 안 가졌어도 엄마도 이 결혼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이렇게 살게 하고 싶겠어? 어쩜 아들이 장가 보내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니? 너 식이라도 올려. 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돼. 시댁 없이 하는 결혼이 뭐 어떠니? 엄마, 배 점점 불러오는데 결혼식이 뭐 대수야. 지금 우리 돈 모으는 게 급하지 결혼식 그까짓 거 안 한다고 서운할 거 없어. 그리고 장서방이 가진 건 없어도 나한테 참 잘하잖아, 엄마. 어디 가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사람 만나겠어? 엄마 딸 고생시킬 사람 아니니까 걱정 그만하세요. 친정 부모님은 결혼 비용을 대주겠다고 시계라도 올리라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형식적인 결혼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드레스는 입어보자는 생각에 웨딩 촬영은 공들여 했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이 복층이라 둘이 살긴 괜찮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산하고 같이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수중에 제가 가진 돈이 부모님이 저 직장 잡았을 때 방 얻으라고 도와주신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과 제가 모은 현금 2천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받고 친정에서 1천만 원 더 보태주셔서 1억 5천짜리 24평 아파트 얻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열심히 돈 버니까 대출도 금방 갚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야말로 출산 직전 양수 터질 때까지 직장 다니며 일했고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시어머니 오는 연락도 안 받았고요. 매달 드리던 생활비도 끊고 저한테 다 줬었어요. 근데 아이 낳고 마음이 좀 약해졌었는지 손주 얼굴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애 낳았다는 소식은 전하는 게 자식 도리라 생각했겠죠. 물론 저는 제 아이 지우라고 막말한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시모가 제 연락처를 남편에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 사진을 보내라고 처음에 시모가 먼저 연락했더라고요. 예, 니들이 내 말 안 듣고 한 결혼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장씨 집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얼굴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도 이제 며느리 노릇은 하고 살아라. 내가 니들 괘씸하지만 용서하려고 한다. 손주 낳았으니 그제야 연락하시며 결국 한다는 소리가 며느리 노릇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서운한 거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남편 엄마이고 가족이니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두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질이 정말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몸조리하는 동안은 친정엄마가 와 계셔서 집에 오겠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 100일 즈음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지간히 움직일만 하면 우리 집 와서 네 형님이랑 인사해야지. 이번 주말에 진호랑 같이 집에 와라. 같이 식사 함께 하면서 그동안 형제지간 서운한 것도 좀 풀어야 하지 않겠니? 남편은 반반인 듯 했어요. 가긴 가겠으나 혹여나 내가 힘들면 언제라도 그전처럼 연락 않고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댁의 스트레스였지만 남편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나서는 안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아주버님 내외와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아들보다 11개월 빠른 아이 하나가 있었고요. 한 가족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다 모이니 얼마나 좋냐. 진호 너는 그렇게 집 나가서 혼자 잘 살겠다 하더니 이거 봐라. 결국은 다 부모 그늘 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앞으로는 잘하리라 믿는다. 어머니 말에 아주버님이 옆에서 맞장구 치시더라고요.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냐? 그래도 다 모이니 이렇게 조카 얼굴도 보고 좋네. 나 가게 차린 거 들었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들러라. 얘기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전자담배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형님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3천만 보태줬다며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우리는 3천만 원은커녕 3천 원도 받은 거 없이 결혼했는데 복에 겨운 소리하고 앉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도 그 집에 며느리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명절이고 기념일이고 시댁일 챙기면서요. 시댁살이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지라 간섭질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모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너네보다는 형님네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형님이 잘 살아야 동생이 힘들 때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거다. 그 말 들을 때 별다른 대꾸는 안 했어요. 근데 부하가 치밀어 오르긴 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기는요. 오히려 제 남편이 총각 때부터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형님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하나 덕본 거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혜택 본 게 있으면 형제들한테 베풀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더군요. 베풀기는커녕 바라는 것도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일주일에 몇 번을 전화해서 안부 전화 강요하고 형님 땡 장사하느라 힘드니 반찬해서 가져오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장난만 챙기고 우리 아기 내복 한 벌 받은 거 없어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독 금전적으로 우리 부부를 들볶으셨는데 그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돌 지나고 나서 복직하고 일하느라 바빴어요. 아이 어린이집 가니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둘이 벌어도 생활이 참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남편은 군소리 않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시도 때도 없이 급하게 쓸 때가 있다며 돈을 빌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매번 2, 30만 원씩 가져가서는 당연히 돌려주지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결국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우리 남편을 돈 문제로 힘들게 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버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서는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합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게다가 2달 전에 빌려간 2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또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제 사이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잠자코 지켜봤죠. 남편이 먼저 거절하긴 하더라고요. 형, 나도 월급으로 엄마 생활비 드리고 대출도 갚고 하려면 힘들어. 먼저 빌려간 것도 다 안 줬는데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해. 나도 여유가 없어. 집사람하고 나랑 둘이 버니까 그나마도 버티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갑자기 버럭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너 지난주에 네 와이프 데리고 처갓집 갔다 왔다며. 너는 여행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부탁하는 형한테 빌려줄 돈은 없냐? 이러는 겁니다. 듣는 제가 황당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아주버님 돈 안 빌려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야 하나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세요? 아니 재수씨, 재수씨도 그러는 거 아니죠. 둘은 같이 벌고 애도 하나고 집도 전세라 살만하잖아요. 나는 가게도 힘들고 집도 월세에다 나 혼자 버느라 아주 죽을 맛인데 형제끼리 좀 도와야지.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안 지고 할 말 했습니다. 저 아주버님네 도와드리려고 맞벌이하는 거 아니고요. 아주버님은 두 분이서 알아서 잘 꾸려가셔야지 왜 그걸 저희한테 고통분담하라고 강요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아주버님 입에서 야, 너 이런 막말이 나오고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형, 내 와이프한테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해. 빌려줄 돈 없으니까 돌아가. 뭐? 너 오래간만에 나한테 머리털 좀 뽑히고 싶냐? 재수씨, 내 동생하고 그만 살고 싶어? 이게 진짜 간이 처부었나? 감히 형한테 돈 가지고 유세야? 순간 저도 열받아서 눈이 확 돌아 진짜 미친놈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무식하게 지금 어디서 욕지거리를 하세요? 다시 전화도 하지 말고 우리 빌려간 돈 한꺼번에 다 갚기나 하세요. 그랬더니 뭐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게 미쳤나 등등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결국 남자 둘이 몸싸움까지 하며 겨우 아주버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사과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게 해서 미안하다면서요. 다시는 형내하고 왕래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저한테 면목이 없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그동안 그렇게 당했는데 내가 또 호구짓한 것 같네. 이번 달부터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도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연락도 안 할 거고. 당신도 명절이고 뭐고 아무것도 챙길 필요 없어. 당신 결심 단단히 해. 오늘 이후로 당신 집에 10원이라도 돈 빌려주거나 하는 날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단단히 결심한 듯 시댁과 연을 끊겠다 말했고 솔직히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싸워서라도 시댁과 연 끊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죠. 그러고 나서 저는 시집 식구들 연락처 싹 차단해버렸고요. 그리고 석 달이 되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과 유치하게 싸운 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되니 시모가 느닷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우리 아기 얼굴도 보지 않으시더니 대뜸 저보고 이리 앉아보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왜 오셨는지 대충 짐작은 했지만 잠자코 있었죠. 진호랑 너 여기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 너 지금 2달이 넘게 생활비 안 붙인 거 알지? 왜 그런 거니? 네가 형이랑 싸운 건 들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생활비까지 나 몰라라는 거냐? 이거 다 애미 네가 시킨 거니? 아니요.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가 주는 돈 없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돈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희도 빨리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잘 살고 싶어요.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인연이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형제 사이 우애도 다 끊어놓더니 이제 내 아들 돈까지 틀어주려 그래? 어머니야말로 그러지 마세요. 누군 자식이고 누군 자식 취급도 안 해주면서 왜 바라는 건 그렇게 많으세요? 우리 남편, 저는 불쌍하다고요. 제가 울부짖자 어머니는 갑자기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습니다. 이년이 너, 내가 내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야. 알겠어? 으이 못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 월급을 맘대로 하려고 그래? 네가 뭔데 내 아들 돈에 손을 대냐 이 말이야? 응?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그동안에 안 붙인 돈 한꺼번에 붙여라.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왜 사람 머리를 잡아뜯고 그래요? 말로 하시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걸 보더니
황급히 어머니 팔을 붙잡아 제게서 떼어냈습니다. 설마 제 머리채까지 잡으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서 저도 많이 놀랐고요. 아이가 우는 바람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방으로 피신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손 놓으세요. 아주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는 지 형제랑 어미는 나 몰라라 하는구나.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그동안 멍청해서 우리 와이프 속상하게 만든 것 같네요. 어머니가 저 사람 머리채 잡는 거 보니까 정신이 확 들었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 앞으로 어머니고 형이고 안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형이 빌려간 돈 다 받아낼 거니까 알고 계세요. 당장 가세요. 우리 애 놀라서 우는 거 안 들리세요? 대체 이게 무슨 행패시냐고요? 제가 저 사람 얼굴을 못 보겠어요. 남편은 겨우 돈 내놓으라고 길길이 날뛰는 어머니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가서 형한테 빌린 돈 다 받아올 거야. 남편은 그 길로 형네 집을 찾아가서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형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오히려 남편 형은 우리 남편을 천하의 나쁜 새끼로 몰더라고요. 네가 돈을 나한테 뭐 얼마나 보탰길래 빚쟁이처럼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 지랄이냐? 나 돈 없어. 돈 있으면 너한테 빌려달라는 소리 하러 갔겠냐? 그동안 형한테 빌려준 거 정확히 1,300이다. 당장 안 갚으면 내일이라도 가서 고소해버릴 거니까 꺼서라도 내놔. 뭐?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형이 남편 머리를 한 대 툭 쳤고 남편도 그때 인내심이 끊기며 형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좋아. 나도 그 돈은 꼭 받아야겠어. 경찰에 고소해버릴 거니까 각오해. 남편은 형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형제가 돈 가지고 다투는 거 당연히 보기 좋지 않죠. 그런데 동생 돈이라도 빌린 건 빌린 겁니다. 당연히 갚을 생각으로 빌려가는 게 맞고요. 저렇게 나몰라라 식인데 더 웃긴 건 형님이나 시모나 형제끼리 큰 돈도 아닌데 갚으란 소리 하는 거 서운하다며 전부 아주버님 편만 들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제 머리채 잡는 것까지 보고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은 건지 형이 돈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남편은 경찰에 형을 고소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문자와 자동이체 내역이 증거가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한 달 후쯤 검찰에 송치된다는 우편을 받았는데 그제야 아주버님은 쫄았는지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300은 돈이 되는 대로 갚겠다고 하면서요. 역시 공권력이 들어가야 말이 통하더군요. 그런데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그 일 이후 시댁 식구들, 특히 아주버님 내외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형님은 제게 이런 문장까지 보냈어요. 누가 보면 1억이나 빌려준 줄 알겠어. 형제끼리 그깟 1,000만 원에 우애 잃게 하고. 동서 참 대단해. 다시는 볼 일 없으면 좋겠다.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니 오히려 제가 땡큐였죠.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에게 앞으로 연 끊고 살자고 먼저 말하셨습니다. 형을 고소까지 하고 꼭 그랬어야 하니? 나쁜 놈 같으니. 나도 이제부터 내 놈을 내 아들로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엄마가 언제 저 아들로서 사랑이나 준 적 있어요? 저도 이제 내 가족 챙기면서 살 거예요. 어머니는 형하고 어디 잘 살아보시라고요. 그 이후 남편과 저는 시댁과 연을 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시댁이랑 끊고 사니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되었고요. 무엇보다 잡스럽게 시집 식구한테 돈 나갈 일 없으니 맞벌이 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연 끊고 산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집 식구들 번호는 모두 차단해놔서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듯 했어요. 먼저 연락 끊고 살자 했으면서 왜 전화했겠어요? 본인들이 아쉬운 소리 하려고 연락했을 거라 짐작했는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 애미야.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진호가 연락이 안 되는구나. 그네가 지금 많이 힘들어. 당장 이번 달 카드고 뭐고 연체되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전화했다. 급할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니? 네가 친호랑 상의해서 우리 1,000만 원만 좀 해줘라. 일단 그 돈이면 고비는 넘길 것 같아서 그래. 그런 돈 없어요. 연 끊고 살자셨으면서 왜 돈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무슨 그 집에 돈 대주는 사람인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그 뒤로 제 전화로 문자와 전화를 하시며 괴롭히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식구들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길래 결국 남편에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생활비도 안 주고 돈 끊어버렸더니 그런가 보지. 형이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잖아. 어쨌든 당신은 전화 받지 말고 모른 척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설마 나 몰래 돈 주고 그럼 절대 안 돼? 걱정 마. 찾아와서 빌어도 그럴 일 없으니까.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는데 얼마 후에 남편 형이 정말로 찾아와 현관을 두드리더라고요. 야 진호야, 이 자식아, 형 한번 도와줘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네 형수는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나 이혼까지 할 판인데 너까지 이러냐? 그건 형 사정이지. 매번 사업이나 말아먹고 내가 그동안 형 도와준 게 대체 얼마야? 나 결혼하기 전에 대출까지 해서 줬잖아. 그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갚은 줄 알아? 형, 나 호구 아니야. 더 이상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만 돌아가. 나한테 빌어봤자 나올 거 없어. 우리 남편 원래 순하고 싫은 소리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단호하게 화내면서 할 말하는 거 그날 처음 봤습니다. 형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사정했지만 남편은 형 집에서 내보냈고요. 저는 그 눈물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악어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쩜 한 어머니한테 나온 자식이 그리 다를 수가 있는지. 저렇게 교활한 형 밑에 우리 남편은 어쩜 그리 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 오더니 오죽 살기 힘들면 거기까지 네 형이 찾아가 그러겠냐.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미안하고 마음 아픈데 너도 형을 그렇게 내치면 어쩌자는 거야? 다 내 죄다, 내 죄. 하면서 우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네, 그거 다 어머니 죄예요. 어릴 때부터 형하고 차별하는 거 다 참고 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자식 대우 엄마한테 받은 거 없이 다 내 힘으로 했고요. 엄마가 해준 건 먹고 자는 곳 제공해준 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엄마랑 형 막말을 휘둘리기 싫어요. 더는 둘하고 상종 못하겠네요. 형이랑 엄마가 사과하든 말든 저는 다시는 그 집 안 갑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내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그래. 부모 자식 연 끊어먹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끝까지 쇠고지 피우고 네가 단단히 네 마누라한테 미쳤구나. 응? 네, 저 마누라한테 미친놈이니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집사람한테도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 일 있고 나서 6년이 넘은 지금까지 저는 시댁과 발걸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야 당연히 속 편하고 좋아요. 제가 가끔 마음 쓰이지 않냐 물어보면 남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한 마음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확실히 끊어준 덕에 저는 딱히 마음 불편한 거 없이 지내서 좋아요. 그 안에 둘째도 낳았지만 남편은 둘째 낳고 나서도 자기 가족에게 둘째 낳았다는 소식은 안 알린 것 같더라고요. 건너 전해 들었는데 아주버님은 사업 망해먹고 이혼해서 시모랑 같이 산다고 듣긴 했습니다. 시가랑 연 끊고 나서 신기하게도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모여서 얼마 전에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못 간 신혼여행 대신 아이들과 제주도 좋은 호텔로 가족여행도 다녀왔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둘 다 이렇게 예쁘고 귀하기만 하거늘 어머니는 어찌 그러셨는지 이해가 더 안 갑니다.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시모 얘긴 들어봤어도 다 같은 자식인데 장남이랑 차남을 이렇듯 차별하는 시모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제 주위에서 우리 남편 같은 엄마는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시모가 혹여 돌아가신다면 그때도 남편에게 갈 필요 없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우리 가족을 통해 그동안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엄마도 마음도 많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충분히 마음이 치유되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인 것 같아 저는 남편을 잘 지켜봐 주려고 합니다. 별난 시댁과의 연근은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